제 이야기는 돼지 엄마라고 소개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학원가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다니는 엄마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돼지 엄마들은 교육에 열정이 넘치며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큰 투자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도 알고 있기로 유명하며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 아내가 돼지 엄마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서 우연히 돼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저와도 놀랍게 잘 맞았습니다. 그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전세집을 거쳐 매매를 고려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며 집을 골랐는데 이사 심하다 기네요 하게 됐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돼지 엄마들의 행태를 목격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 그 바탕으로 서로 가까워야 했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보니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를 결정하고 구조적인 집을 살펴봤어요. 새 집보다는 오래된 집보다 새로 지어진 곳을 찾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가격대의 집을 골라 계약을 맺었어요. 그 동네가 유명한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억지로 공부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중심을 지킬 것을 결정했어요.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이사하는 날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시나 보네요. 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와 동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올해 7살이에요.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친구가 없어서 좀 걱정돼요. 와, 제 딸도 7살이에요. 친구들이 없이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죠.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면 좋겠네요. 듣기 싫으면 그만해주세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릴 겸 겸사겸사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매우 밝은 분 같았고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걸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델 같다는데 인사도 90도로 하는 것을 보면 예에 바르다고 좋아 보였습니다. 동갑이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잘해야겠어요. 친구를 사귀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처럼 친구와 놀기만 하는 게 전부니까요. 우리는 또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 좋겠어요. 와이프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아이들과도 엄마들과도 잘 맞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 생각으론 여기서도 비슷한 모임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봤는데 세상이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로 밝혀졌어요. 애들이 다 같이 6명 정도 있는데 모두가 7살 된 애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 영재원 레벨 테스트, 입시 설명회 등 설렘 이런 정보만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엄마가 바로 진서 엄마였고 그 엄마를 돼지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았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들어봤던 것이라 주변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듣다 보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괴롭더라고. 이런 소모 참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봤어. 굳이 이 어렵고 힘든 소모를 이어갈 필요는 없어. 우리는 우리 소신을 지키며 우리애 잘 키우면 돼. 역시 말로만 듣던 학군 사람은 만나보아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리아 와이프는 처음 가서 화려해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했는데 놀이터에 오고 가다가 그 얘기들을 유지하게 되었다. 친구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 애들을 그날 한 번 봤는데 놀리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책도 사야 했던 때라 그런 고민들을 별 생각 없이 이해하니까 생각도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 수학을 집에서만 가르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상담받아본 학원은 별로였고
집에 있는 책도 나이가 안 맞아서 더 사야 하는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요즘 무슨 책을 읽나요? 이 동네 학원보다 옆 동네의 사고력 수학학원이 좋다고 해요. 사고력과 교과서가 같이 나가는데 수학은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돼. 지도도 잘 받아주고 틀린 건 꼼꼼히 봐주면서요. 어린이들의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훈련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정문까지 차로 와서 픽업해주지 않아도 되겠다. 또한 우리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사회와 과학책을 미리 읽도록 했다. 예측이 교과과 연관이 있어서 한참을 독서할 수도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30% 할인 중이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한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좋다. 내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공유하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거나 고민이 생기면 나한테 물어봐.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어.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줘야 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울 테니 함께 노력해보자. 그럼 더 든든하게 느껴지네. 정말 고마워. 이후로 와이프는 정보교류가 활발한 그룹에 가입했다. 그 모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만족해한다고 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와이프는 전 미술 교사였는데 엄마들도 와이프의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한다. 어른들도 목적 없이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었지만 와이프는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 키우는 것은 외출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깊게 빠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켜봤어요. 더 이상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거기서 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정보, 친구 정보, 발달에 관한 정보까지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방학 때면 그 아이들과 특강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여행도 갔다 왔고, 좋은 교구가 있으면 공동 구매도 해서 손쉽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꽤 친해져서 저 없을 때 저희 집에서도 종종 늦게까지 놀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아이도 돌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입만 열면 친구들 얘기밖에 안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는 순간이 생겼어요. 갑자기 카드값이 늘어났고 와이프는 꽤 많은 현금을 요구하는 날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평소에 2배가 넘었대. 알고 있어? 현금도 많이 써.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야? 아, 그거 특강비 냈어. 이번 학기부터 특검 시작하는데 그거 등록했거든. 현금은 내가 정말 기다리던 사고력 수학학원이 있어. 한 번에 수업료 6개월치를 모아내면 할인해준대. 진서 엄마랑 다 같이 한 번에 냈어? 좀 비싸긴 한데. 그 효과가 분명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학원에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현재 다니는 학원도 많은데 이 정도면 7세에 충분해요.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애들은 지금 노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7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년에 학교에 다녀야겠죠. 지원이 친구들 중에는 작년에 구구단과 나눗셈을 다 끝내고 분수와 소수를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영어 리딩 레벨이 1000 이상인 아이도 있고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천천히 가는 거죠. 어떤 학원에서는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데 7세 아이를 몇 일 동안 밤 12시까지 공부시키기도 하던데요. 우리가 다니는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세어봤더니 13개인데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어떻게 13개나 다니면서 놀기도 하겠죠. 그때는 정말 제 와이프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요즘에는 애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어요.
내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왜 아이의 미래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고 해도 알아듣지 않았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학원에도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얼굴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생기고 표정도 어둡게 변했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와이프랑 싸우다가 막아보려 했지만 와이프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정말 미쳤어. 애들의 생일 선물로 몇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고 한 번은 생일 파티에 가는데 다른 엄마들은 왕자인 가는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걸 보고 언짢아졌어. 왜 우리가 쓰러져야 하는 거야? 그 여자 없이도 애들 잘 키울 수 있는데 와이프는 알다시피 한다며 미친 듯이 행동했어. 그때는 정말 이혼을 생각했어. 그러다 매번 엄마들만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아빠들은 좀 힘이 필요한 건지도 몰라. 이젠 부부만의 모임이 아닌가 봐. 가고 싶지 않았고 우려했던 대로 아빠들까지 함께 오면 뭔가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다른 아빠들은 모두 웃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만 모여서 하지 않고 펜션을 빌리고 밤새 노는 거야. 당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만 없이 엄마와만 놀게 되는 건 안타깝네요. 아이한테 그런 기분을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오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모임에 가려고 하시나요? 우리 아이는 그런 모임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왜 그 모임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건지 그게 정말이겠어요? 지원의 친구들 다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거기 안 나가면 아이는 누구랑 놀게 되나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친구야, 다시 사귀면 돼요. 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어요. 꼭 그 모임에 안 가더라도 그 아이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다각도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그 모임에 몸을 긁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아, 말을 그만하죠. 말 안 하고 싶으면 오지 마세요. 저 지원이를 데리고 거기 갈 거니까요. 아빠 없이도 재미있게 놀며 돌아올 테니까요. 당신은 그날 집에서 혼자서 라면이나 끓여 먹거나 다른 아빠들처럼 애교육의 적극적인 측면을 보여주세요. 아이에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당신만큼 애에게 관심이 없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매번 방해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해요. 그날 아이가 저희 싸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이 난다면 아이가 아빠를 데리고 가기를 희망하더라고 해요. 아이는 그날 아빠 없이 엄마와 있어야 해요. 되냐며 서운해하길래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 급작스러운 일 때문에 좀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가게 된 회사에 일이 좀 꼬였거든요. 간신히 일이 정리되어서 뒤늦게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주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더라고요. 외관에 감탄하며 들어가고 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임에서 돼지 엄마라고 불리는 진서, 엄마가 내 아내의 뺨을 때린 게 아니겠어요. 짝 하는 소리가 났고 아내의 짧은 비명이 들려져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말리려고 재빨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더 웃기더라고요. 여기에 외제차 타고 온 사람들만 참석하는 거 몰라요? 저런 차를 타고 왜 꾸역꾸역이 여기로 오는 거야? 저희 와이프에겐 오래된 경차가 있는데 세컨카로 쓰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처녀 때 처음으로 상처이지만 정비를 잘 받아서 잘 굴러가긴 해요. 저도 차가 있어서 그 세컨카는 보통 마트용으로만 써서 잘 안 썼는데 제가 그날은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바람에 와이프가 세컨카를 타고 먼저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감축같이 숙였어. 혹시 집도 자가가 아니라 전세 아니야 아님 월세인가? 마티즈 타고 다니는 서민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하여간 거지는 어딜 가나 티가 난다니까. 저는 꼭지가요. 돌아선 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개를 굴리고 아무 말도 못하며 울먹이는 와이프를 제 뒤로 두고 그 여자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길래 내 와이프를 만지고 있어?
당신이 돼지 엄마라면서 어디서 주먹질 하는 거야? 놀래켰던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나 역시도 당황스러웠고, 왜냐하면 그 여자와 나는 예전에 알던 지인이었거든. 그 여자도 날 알아보더군요. 대표님, 아니 대표님이시죠? 치원이 아빠세요. 하며 불렀어요. 어머, 세상 좁다니까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한 부자인 당신이 돼지 엄마라면서 어디서 주먹을 휘두르다니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지트를 약들고 마시는 그 부장은 주말에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마주쳐? 참 이상하네요. 아니라면 우리 부부가 아기 사진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일로 인해 초상권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역시 걱정되기 때문에 톡 프로필 사진에 가족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SNS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마 회사 부장도 우리 부인 남편과 아이 아버지인 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회사 부장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오히려 좋아했어요. 회사 부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머릿속으로 최대의 복수를 상상했습니다. 사실 나는 전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공동대표로 창업부터 시작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상무로 일하다가 동료와 회사를 차린 적이 있거든요. 회사를 창립하고 나서 함께 일해온 몇 명의 직원이 나와 함께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때 돼지 엄마로 불리는 회사 부장도 함께 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부장이 나이와 직급을 이용해 여성 직원들을 악몽 속에 빠뜨려 왔기 때문이죠. 어떤 여성 직원은 두렵고 떠나기도 했고 나는 인사부서에서 신고를 받아 조사까지 받았어요. 다른 팀이라 회사 부장에게 나쁜 짓을 그만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좋은 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팀의 여성 직원들은 회사 부장에게 끌리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닐 뿐이었고 그 모습이 참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다가 결국 자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던 그때부터 유언비어가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이전 회사에서 주임으로 있던 김주임이 한 부장이 했던 대화를 들었어요. 부장님은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려는데 언제 출근할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부장님은 더 빨리 합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는 거기로 가기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깊게 살펴보니 그 회사는 완전 초기 단계이면서 영업조차 못한다고 해요. 또한 상무님의 횡령으로 차린 회사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은 회사를 잘 살펴보고 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결국 나는 그 회사로 가지 않기로 했어요. 부장님 고마워요. 그 당시 유언비어가 돌았고 한 부장의 이름이 끼어 있던데 그때 직원들이 쏘가서 이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 소문 때문에 이전 회사로 소환을 받아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문을 곧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신중하게 하는 바이어도 있습니다. 그 여성의 입을 놀리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일은 잘 진행되었죠. 그때 우리 회사에서 이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회사가 금방 문을 닫지 않았느냐는 말에 당시 한 부장이 그 말을 해서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일이 바빠서 부장의 일에 화가 났지만 웃으며 넘겼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은 명예훼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장이 한 일은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간 셈이죠. 그 상처는 언젠가는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바로 두 번째 된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까지까지 아프게 만든 사람을 가만두기 어려워요.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니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식으로 혼내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와이프와 아이를 우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도 화가 나겠지만 나 역시 상처받아서 한마디는 해야겠어요. 왜 이런 취급을 받고
그런 쓸데없는 소모임에 참석한 건지 물어볼까 생각 중이죠. 그 여자가 신인 듯 왜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했냐고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잖아. 그 정보들은 다 그 엄마한테서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 세뇌당한 기분이야. 너무 속상하다. 우리 얘는 애들 속에서 잘 놀긴 했어. 당신처럼 알게 모르게 따돌려주고 괴롭힘 당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내가 우리 애는 정말 잘 봤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 내가 애들 노는 거 잘 지켜봤는데 오히려 우리 지원이가 더 리드하고 주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핸드폰 줘. 한동안 폰 없이 그냥 지내. 그 여자들 따라오면 괴롭힘 받을 것 같아 안 받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내가 폰을 좀 할게. 있어 할 말이 있으면 지를 테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고 나가지 마. 와이프에게 폰을 달라고 해. 이런 상황에서 동네에서 마주치면 눈치 볼 것 같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동안 문자와 톡을 봤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 돼지 엄마는 이거 태워라. 저거 태워라. 우리 와이프를 완전 시녀로 부려먹고 있었고요. 게다가 돼지 엄마가 시키는 일에 실은 티를 내거나 못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빠져라 너 아니면 들어올 사람 많다 하면서 와이프를 배척해야 했어요. 게다가 어떤 날은 단체 채팅방에서 와이프가 있는데도 와이프를 향한 모욕을 퍼뜨렸어요. 다른 마음 나눔 모임에서는 돼지 엄마가 먼저 우리 와이프를 향해 비난을 쏟고 다른 어머니들도 딸꾹질을 한 이후 왕따를 시작했죠. 그리고 회사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자녀 양육 모임에서도 이어갔어요. 다시 한번 재물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일단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어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또한 전에 다닌 회사 여직원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중 한 부장이 왕따를 했던 사실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퍼진 유언비어에 대해 증언을 부탁했어요. 김 과장에게 말 걸기 전에 한 부장이 왕따를 주도했던 사건과 회사의 유언비어로 인해 그때는 넘겼지만 이젠 넘길 수 없다고 말했죠. 우리 와이프에 연루된 것도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때 말씀드렸던 대응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그 여자가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때 한 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은 파일이 있어요. 아마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해서 그만둔 여직원은 심리치료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제공할 전화번호로 전화해보세요. 그 현재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 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 멈추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진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진증과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 여직원을 찾아냈는데 현재 그녀는 회복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장에 대한 증언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부장도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들이 해결되었으며 이제 동네 문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중 빼고 그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 모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모두가 그렇게 껌뻑 죽는지 대놓고 면박하고 욕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왜 그러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인가요? 그 엄마는 정부와 학원 원장들과도 친해 보인다고 하니 혹시 그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내에게 손을 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증언을 부탁드리러 만나자고 한 거예요. 어마, 고소요. 같은 동네 살면서 고소는 좀 과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매일 얼굴 볼 사이인데 애들끼리도 친구이고요. 고소는 좀 넘어가죠. 뭘 이런 걸로 구속하자고 그래요? 동네 시끄러워져요. 집값 떨어지고요. 그냥 사과받고 넘어가세요. 폭행에 모욕까지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등신이죠. 저는 고소를 할 거고요. 그날 다 같이 있으셨는데 내 기자 안 오시면 증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를 말리고 저희를 비난하고 고소를 방해할 생각이라면 진서 엄마와 같은 뜻을 가진 걸로 알고 방관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네, 화가 나시면 고소해야죠. 진수 엄마가 뭐 보통 사람인가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증언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그때 딱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그리고 다들 한 차례씩 그 진수 엄마와 함께 저희 와이프를 모욕하셨는데요. 다 같이 사과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저희 와이프의 마음이 풀릴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야지요. 저희가 이제 진성 엄마랑 의조를 할 거고요. 지원이 엄마 만나서 저희가 사과할게요. 전이 아빠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동네 아줌마들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고 강하게 말하니까 처음엔 쭈뼛쭈뼛했던 엄마들도 저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이렇게 돼지 엄마 수족들을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동네 아줌마들은 와이프한테 사과했다고 해요. 와이프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졌고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회사에 유언비어 퍼뜨렸던 것과 와이프 상해건 및 모욕한 것을 고소 진행했고요. 따돌림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그 여직원의 고소건도 같이 도와 처리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여자 남편에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며 오히려 더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고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여자 제 와이프이긴 하지만 정말 사람 아니에요? 악질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되어 제 인생 망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픈 저희 엄마를 저희 가족 몰래 요양원에 보내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 집 팔아서 재산 빼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게다가 저희 누나랑 싸운 후에 누나가 다니는 회사에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소문 퍼뜨려서 누나도 입장이 난감해진 적도 있었다고요. 저도 정말 질려버렸어요. 세상에 그 여자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그래요? 대단한 여자네요. 저도 그 여자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소문이 아주 안 좋았어요. 나와 우리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손해를 입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제 가족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소송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이기길 바랄게요. 아, 저도 더 이상 그 여자랑 살 수 없어서 이혼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능력도 없다고 하고 내 핑계 되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여자 봐주지 마시고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게 남은 가족을 위한 겁니다. 우리 애를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진서가 어떻게 그렇게 옳은 길을 했는지 아버지가 잘 키우셨나 보네요. 전 끝까지 갈 거고요. 처벌을 꼭 받아낼 것입니다. 진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잘 다독여주세요. 그 여자는 한꺼번에 여러 소송을 당하게 되었대요. 남편으로부터는 이혼 소송, 저로부터는 유언비어 유포죄와 와이프 상해 및 모욕죄로, 그리고 이전 회사 여직원으로부터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한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죄목도 가지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지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도 참고 사는 것을 정말 맘 같아서는 어머니 요양원 보낸 것과 집을 몰래 팔아 자기 재산으로 만든 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고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까지 버린 여자를 제가 용서해줄 필요는 없지요. 모두들 합심해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했고요. 중간중간 서로 연락하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은 좀 길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라 증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싸우니 통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소송에서 패했어요. 좀 반성하는 표정을 보긴 했는데 그게 과연 진심일까요? 그 돼지 엄마는 이혼 소송까지 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와 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부분이 인정되어 그 죗값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당연히 제 와이프를 가한 것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승소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결정이 났고요. 예전 직장에서 따돌렸던 여직원에게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 여자가 저희에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피해 입은 모든 것들이 벌을 받게 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잊고 살 만큼 시원해지진 않더라고요. 죄의 대가를 받아 기뻤습니다. 그 돼지 엄마는 이혼을 당했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남았고 그날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놀이터에서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개 없이는 레벨 테스트도 못 보게 할 때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학원의 소개를 시작으로 메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우월한 것을 잘 알겠어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네요. 당신들 뭘까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 여자는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치한 말들로 합리화를 하며 고래처럼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그 여자의 아이에게 다가왔대요. 엄마야, 왜 그래요? 너무 창피해요. 왜 내 친구들을 나쁘게 대하니? 유치원에서 거짓말하거나 친구를 속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친구를 때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러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며 자신도 미워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그 아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집에서 일어난 일을 견뎌내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나는 나이 든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이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돼지 엄마는 딸이 사실을 말하자 조용해졌어요. 7살짜리 아이보다 더 경솔한 행동을 했던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자식보다 더 인간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피해했을까요? 그 기분을 꼭 기억하고 싶어요. 다른 집 애들보다도 자식이 그런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와이프가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직관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 집 아이를 우리 집에 초대했고 같이 놀게 해주고 유치원 끝나고 키즈카페도 다녀오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놀았대요. 다행이에요. 그러던 중 며칠 후 와이프가 핸드폰으로 돼지 엄마가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아이는 아이고 엄마는 엄마인데 상대하기 싫어서 끊었지만 집으로 찾아와서는 애가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이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사과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너무 경솔했어. 내 생각만 했었어. 제 사과는 부족할 것 같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도 저희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죄를 짓고 사과해 받아들여야겠지만 전처럼 진짜 엄마와는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서는 엄마를 닮지 않아서 배려심이 많고 똑똑한데 그래서 편견 없이 바라봐주길 바라요. 정말로 너무 고마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에게는 꼭 사과하고 싶어요. 지원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사양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주길 바라요.
진서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볼게요. 거짓과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이 없고 와이프는 다시 조용히 살았어요. 많은 교훈을 배워서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했어요. 아이들은 잘 키우고 있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모가 대화를 해서 그것들은 좋았지만 진서는 엄마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부모들은 도와주고 아이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여러분도 나다운 생각과 행동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